저는 한기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63이죠. 경기도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동안 사업이 잘 풀려서 강남의 아파트도 장만했고 가족들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 정희는 음대를 나온 교양 있는 여자예요. 결혼한 지 벌써 35년이 되었네요. 예전에야 저도 젊었으니까 밖에서 좀 놀기도 했었죠.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들 그런 시절이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나이도 들었고 가정이 우선입니다. 첫째 아들 준호는 35이에요. 제 사업을 이어받을 예정이라 요즘 회사 일을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워낙 성실한 성격이라 걱정은 안 되죠. 다만 좀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아쉬울 때가 있어요. 둘째 딸 지연이는 34인데 첼로를 전공해서 지금 미국에서 유학 중입니다. 예술가 기질이 있어서 성격이 좀 자유분방하죠. 저한테도 거침없이 말하는 편이에요. 그날 저녁 준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죠. 정말이니? 어떤 분인데? 다음 주말에 한번 집으로 데려올게요.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준호도 결혼할 나이가 되었구나 싶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동안 아이 결혼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내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도 이제 평화로워지려나? 저는 그 말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의미심장하다고 할까요? 하지만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이들 결혼시키고 나면 부부만의 시간이 늘어날 거라는 뜻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자분이 어떤 사람일까? 좋은 분이었으면 좋겠어. 준호가 데려오는 사람인데 나쁠 리가 있나?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내의 표정에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있었어요.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일하는데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서영이를 집에 데려갈게요. 그래, 어머니한테도 미리 말씀드려라. 벌써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가 많이 기대하고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감을 보는구나 싶었죠. 그동안 준호가 혼자 사는 게 안타까웠거든요. 퇴근길에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준비는 다 됐어? 응, 음식도 준비하고 집 정리도 다 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떨리지? 뭐가 떨려? 그냥 편하게 보면 되잖아. 하지만 저도 사실 좀 떨렸어요.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준호가 평생 함께할 사람을 데려오는 거니까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많이 준비해? 첫 만남인데 제대로 해야지. 만들고 나물도 여러 가지 준비했어.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며느리가 올 거라는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도 새 식구가 늘어나는구나. 그런 생각에 괜히 뿌듯했어요. 밤늦게 누워서 아내와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일까? 준호 성격상 나쁜 사람을 데려올 리는 없을 거야. 그래도 긴장돼.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어. 그날 밤 잠이 잘 안 왔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가족을 만날 텐데 어떤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 때문이었죠. 좋은 첫인상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다시 부엌 일을 하는 모습을 봤어요. 벌써부터 그래? 오후에 온다면서. 미리 준비해둬야지. 급하게 하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 저도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에 새바람이 불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갑자기 출장이 잡혔습니다. 중요한 거래처에서 급하게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미안해. 갑자기 출장이 생겼어. 먼저 만나봐. 어떻게 그래?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나도 어쩔 수 없어. 대신 자세히 봐두고 나중에 얘기해줘. 마음이 아팠습니다. 첫 상견례에 참석하지 못한다니. 하지만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부산에서 일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떤 분이야? 아, 정말 착하고 예쁜 아이야. 예의도 바르고.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고아래. 가족이 없다고 하더라.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고아라니.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워낙 싹싹하고 착해서 금세 마음에 들었어.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지.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영이라고 하는데 정말 좋은 아이야. 30살이고 대학도 나왔어. 무엇보다 준호를 정말 좋아하는 게 보였어. 아내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생긴 아이야? 키가 좀 작긴 하지만 얼굴이 참 예뻐.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고 단정하게 하고 왔더라.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빨리 만나보고 싶었어요. 뭐라고 했어? 자기 얘기. 본인이 고아라고 솔직하게 말하더라. 처음에는 좀 놀랐는데 워낙 당당하게 말해서 오히려 좋았어.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말하는 걸 보니까 아내가 계속 서영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리도 잘한다고 하더라. 나중에 시간 될 때 같이 요리해 보자고 했어. 준호는 어때 보이던? 정말 행복해 보였어. 서영이 옆에 앉아서 계속 웃고 있더라. 그 모습이 상상되니 저도 기뻤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 한다니. 언제 다시 만날 거래? 다음 주에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자고 했어. 그때는 당신도 꼭 참석해야 해. 당연히 참석하지. 이번엔 절대 빠지지 않을게. 그날 밤 잠자리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서영이가 우리한테 인사할 때 정말 깍듯하게 하더라.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아이 같아.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했어. 뭐가? 고아라고 하면서도 교양이 참 좋더라.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어디서 그런 걸 배웠을까 싶었어. 저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즘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고아라고 해서 교양이 부족한 건 아니잖아요. 며칠 후 준호가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서영이가 인사드리고 싶어 해요. 그래? 나도 만나보고 싶었어. 이번 주말에 함께 식사하면 어떨까요? 좋지. 어머니하고 상의해서 정하자. 드디어 며느리감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니. 아내가 그렇게 칭찬했으니 분명 좋은 사람일 거야. 하지만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조금 불안했습니다. 드디어 정식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강남의 한 식당을 예약했어요. 조용하고 격식 있는 곳으로 골랐죠. 준호와 서영이가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도 서영이는 정말 단정해 보였어요.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서영이가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좋았어요. 그래, 많이 기다렸지? 아니에요. 저희도 방금 왔어요. 자리에 앉아서 서영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확실히 예쁜 편이었어요. 화장도 진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했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영 씨는 어떤 일 하세요? 지금은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교 나왔습니다. 대답은 차근차근 잘했어요. 하지만 계속 그 익숙한 느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서영이가 요리를 참 잘한다면서. 네, 어머님. 기회가 되면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 나중에 우리 집에서 같이 해보자. 분위기는 좋았어요. 서영이도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준호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만 계속 뭔가 찝찝한 기분이었어요. 가족이 없다고 들었는데 외롭지 않았어요? 조금 외로웠지만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잘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준호 씨 가족이 제 가족이 되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행복해요. 말은 참 잘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연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달까요? 식사 중에 서영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어때?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 익숙한 얼굴 때문이었습니다. 서영이가 돌아오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결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언제쯤? 올 가을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좋겠다. 드디어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늘어나는구나. 하지만 저는 왜인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서영이 어땠어? 좋아 보이더라. 그런데 왜 표정이 그래? 뭔가 불만 있어? 아니야. 그냥 갑자기 일이라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영이의 얼굴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에 회사 동료 김 부장한테 전화했습니다. 김 부장, 요즘 어떻게 지내? 그저 그렇지요. 사장님은 요즘 어떠세요? 우리 준호가 결혼한다고 해서. 아, 그래요? 축하드려요. 잠깐 망설이다가 물어봤습니다. 김 부장, 요즘 우리 접대한다고. 새로 방문하던 업소 있었지? 아, 그 얘기요? 강남에 새로 생긴 업소이기는 한데. 그런데 거기 새로 들어온 아가씨들이 저희가 종전에 거래하던 업소의 아가씨들이더라고요. 특별히 종전에 저희가 거래하던 접대처와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이 안 왔습니다. 혹시 제가 의심하는 그게 맞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었어요. 며칠 후 서영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요리를 한다고 하더군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응, 왔구나. 여전히 그 익숙한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어디서 본 얼굴인데 도대체 어디서 본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부엌에서 아내와 서영이가 웃으며 요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웨딩드레스도 맞춰야 하고 예식장도 예약해야 했죠. 그날은 서영이가 웨딩드레스를 맞추러 간다고 했습니다. 아내도 함께 가겠다고 하더군요. 나는 일이 있으니까 먼저 가 있어. 응, 알았어. 우리는 늦어도 점심 전에는 갈 거야. 저는 일찍 강남으로 나갔습니다. 웨딩드레스 샵 근처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웨딩샵 앞을 지나가는데 서영이가 보였습니다. 혼자 온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왔더군요. 3명의 여자가 함께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김미선이었어요. 제가 예전에 자주 다니던 업소의 전담 접대부였죠.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서영이가 김미선과 친구라니. 그럼 서영이도 혹시. 급히 차로 돌아가서 오상훈 실장한테 전화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니던 업소의 실장이었어요. 실장님, 저 한기석입니다. 아,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실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박서영이라는 여자 아세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박서영이요? 어떤 박서영 말씀이세요? 30살 정도 되고 키가 좀 작고. 아, 서영이요. 알죠. 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언제까지 일했어요? 한 3개월 전까지 일했는데요. 갑자기 그만뒀어요. 뭔가 큰일이라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그럼 이만. 전화를 끊고 차 안에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정말 제가 의심했던 게 맞았습니다. 서영이는 고아가 아니었어요. 대학도 나오지 않았을 거고 그동안 우리를 완전히 속인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준호한테 말해야 하나? 아내한테 말해야 하나?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말했다가는 가족이 더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니 아내와 서영이가 웨딩드레스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웨딩드레스 정말 예뻤어요. 평소 같으면 그래, 잘 됐다라고 대답했을 텐데 목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나 봅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일이 좀 복잡해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영이가 우리 가족을 어떤 목적으로 속이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돈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며칠 후 다시 오상훈 실장을 만났습니다. 직접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실장님, 박서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라도? 제 아들이 그 여자와 결혼하려고 해요. 오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안 되죠. 서영이는 정말 위험한 아이예요.
위험하다니요? 남자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게 특기거든요. 이미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서영이가 단순히 과거를 숨긴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빨리 말리세요. 결혼하면 나중에 더 큰 일 날 수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준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말해야 했습니다. 결혼을 2달 앞둔 어느 날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를 서재로 불렀어요. 준호야,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말해야 했어요. 서영이에 대해서 말인데. 준호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서영이요? 서영이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서영이가 우리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뭘요? 서영이는 고아가 아니야. 그리고 대학도 나오지 않았어. 준호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더 이상 돌려서 말할 수 없었어요. 서영이는 예전에 유흥업소에서 일했어. 내가 직접 확인했어.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농담이시죠? 농담으로 할 말이 아니야.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사실이야. 준호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서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 업소 실장한테 직접 확인했어.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결혼은 취소해야 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영이를 사랑해요. 사랑만으로는 안 돼. 서영이가 우리 가족에게 접근한 이유가 뭔지 알아? 돈 때문이야. 그날 밤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걱정하며 물어봤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좀 복잡한 일이 있어서. 서영이랑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거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서영이에 대해서 알게 된 게 있어. 아내한테도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럴 리가 없어. 서영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야.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사실이야. 아내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네. 며칠 후 준호가 서영이를 만나서 파혼을 통보했습니다. 서영이는 처음에는 발뺌하다가 나중에는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우리 집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준호는 며칠째 말이 없었고 아내도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지현이한테도 연락했습니다. 지현아, 준호 결혼이 취소됐어. 왜요? 무슨 일이에요? 복잡한 일이 있어서. 나중에 자세히 말해줄게. 아버지가 뭔가 했구나. 지현이의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왜 나를 의심해? 아버지 성격 알잖아요. 맘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못 참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나를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니. 이번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 하지만 지현이는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서영이를 쫓아낸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파혼은 했지만 저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서영이가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하지만 저한테는 정말 좋았어요.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그게 다 연기였어. 속으면 안 돼.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가족들이 모두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진실을 말했는데도 오히려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도 며칠째 우울해했어요. 내가 서영이를 잘못 봤나 봐. 당신 잘못이 아니야. 서영이가 워낙 연기를 잘한 거지. 그래도 며느리감을 제대로 못 봤다는 게 부끄러워. 준호는 회사에도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일에도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준호야, 일은 해야지. 아버지, 저 좀 혼자 있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그럴 거야?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지금은 그런 생각하기 싫어요. 집안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요? 가족을 지키려고 한 일인데. 그런데 얼마 후 더 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파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문득 서영이가 나타났어요.
아버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회사까지 찾아온 거야? 뭐 하러 왔어?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서영이의 표정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싹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할 말이 뭐가 있어? 준호 오빠와 결혼이 무산된 건 아버님 때문이잖아요. 그게 무슨...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제 과거를 캐낸 거 다 알고 있어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서영이가 모든 걸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손해배상 받아야죠. 손해배상이라니? 저는 진심으로 준호 오빠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모든 걸 망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한 거 아니야?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죠. 저는 정말 준호 오빠를 사랑했어요. 서영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1억 원만 주세요. 그럼 조용히 사라질게요. 미쳤구나. 왜 내가 그런 돈을 줘야 해? 안 주시면 아버님의 과거를 모두 폭로할 거예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 과거가 뭐가 어때서? 아버님도 예전에 유흥업소 드나들었잖아요. 어머님은 아실까요? 아내는 제 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자세한 건 모릅니다. 서영이가 구체적으로 폭로한다면 아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거래예요. 서로 조용히 넘어가자는 거죠. 서영이는 당당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생각해보고 연락 주세요. 이틀만 기다릴게요. 서영이가 나간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더 큰 상처만 줄 것 같았습니다. 이틀 후 서영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돈은 줄 수 없어. 그럼 폭로하겠다고 했잖아요. 해봐 어디?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아? 며칠 후 집으로 택배가 왔어요. 보낸 이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받아서 뜯어봤더군요. 여보, 이게 뭐야?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유흥업소에서 찍힌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영이와 함께 있는 것처럼 조작된 사진도 있었어요. 아내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뭐야? 이 여자는 누구고? 여보, 이건 조작된 거야. 조작됐다고. 그럼 원래 사진은 뭐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 업소에서 찍힌 거야. 하지만 서영이와 함께 찍은 건 아니야.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서영이를 쫓아낸 이유가 이거였구나. 여보, 오해하지 마.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가족을 지킨다고. 가족을 무너뜨린 건 당신이야. 그날 밤이 가장 길었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준호도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다음 날 지연이가 급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지연아, 아버지 말 좀 들어봐. 들을 게 뭐 있어요? 사진이 다 말해주잖아요. 모든 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서영이가 보낸 조작된 사진 때문에 가족이 완전히 흩어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저와 말도 하지 않았고 아이들도 저를 피했어요. 서영이는 계속 전화를 걸어와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생각 바뀌셨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더 큰일 날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서영이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떻게 아버지 회사에서 일해요? 준호야, 아버지가 잘못했어. 하지만 회사는 별개야. 별개가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믿을 수 없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까지 등을 돌리다니. 지현이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같은 사람 밑에서는 못 살겠어요. 지현아, 그 사진은 조작된 거야. 조작됐다고 해도 원본이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 아버지가 그런 곳을 다닌 건 맞잖아요. 그건 옛날 일이야. 옛날 일이라고 해서 괜찮은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아내와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뭘 더 들어야 해? 당신이 서영이를 쫓아낸 이유도 알겠고, 당신의 과거도 알겠어.
나는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야. 가족을 지킨다고. 가족을 무너뜨린 건 당신이야. 아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럼 서영이가 우리를 속인 건 어떻게 생각해? 그 아이도 잘못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당신이야. 당신이 그런 곳을 다니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의 말이 맞았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혹시 소문이 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영이가 또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돈 안 주시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미 다 망가졌어. 그건 아버님이 자초한 일이죠. 내가 거짓말부터 했잖아. 저는 새 출발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과거를 들춰낸 거잖아요.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이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혼자 사무실에 남아서 술을 마셨습니다.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가족을 지키려고 한 일인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아이들도 모두 저를 떠났어요. 핸드폰을 봤더니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있었는데 모두 서영이었습니다. 문자도 왔더군요. 내일까지 답 안 주시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돈을 주자니 억울하고 안 주자니 가족이 더 큰 피해를 볼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집에 갔더니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친정에 가서 좀 있을 거야. 언제까지? 모르겠어.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준호와 지연이도 각자 집을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혼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혼자 텅 빈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네 식구가 함께 앉던 식탁에 혼자 앉아 있으니 서러웠어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인 걸까요? 가족을 지키려고 한 일이 결국 가족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달 후 뉴스에서 서영이가 체포됐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다가 잡힌 거였어요. 박서영 씨는 여러 남성들에게 접근해 거액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씁쓸했습니다. 결국 서영이의 정체가 드러났지만 이미 제 가족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었어요.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뉴스 봤어? 서영이가 체포됐어. 봤어. 이제 내 말을 믿겠어? 믿어.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 당신이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온 게 문제야. 서영이는 그냥 계기일 뿐이야. 아내의 말이 뼈에 사무쳤습니다. 그럼 언제 집에 올 거야? 아직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준호도 여전히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아버지, 서영이가 나쁜 사람인 건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요. 시간이 약이겠죠. 지현이는 아예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빠, 저는 한동안 한국에 안 올 거예요.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진짜로 변하실 때까지요. 결국 혼자가 되었습니다. 강남의 큰 아파트에 혼자 살게 됐어요. 매일 저녁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가족을 지키려고 한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서영이는 그냥 계기였고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평생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여자 문제로 아내를 속상하게 했고 유흥업소를 드나들면서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가장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했던 거죠. 서영이가 우리 가족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제 과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깨끗하게 살았다면 서영이가 협박할 거리도 없었을 거예요. 요즘은 매일 밤 혼자 술을 마시면서 지나간 일들을 되돌아봅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가족이 행복했던 순간들을 생각해요. 그 모든 소중한 것들을 제가 망쳤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할 가장이 가정을 무너뜨린 거예요. 어제는 아내가 가끔 가던 카페 앞을 지나쳤습니다. 혹시 아내가 있을까 싶어서 들어가 봤지만 없더군요. 집으로 돌아와서 또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텅 빈 식탁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가정을 무너뜨린 건 서영이었을까? 아니면 평생 욕망을 끊지 못한 저였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서영이는 그냥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진짜 총알은 제가 평생에 걸쳐 장전해둔 거였습니다.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가족들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겠고 돌아온다 해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매일 밤 이 큰 집에서 혼자 지내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욕망을 조절하지 못한 한 남자가 자초한 비극입니다. 가족을 가장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정작 가족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어요. 지금도 서영이는 감옥에 있고 저는 이 텅 빈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비참한 걸까요? 아마 저일 겁니다. 서영이는 언젠가 감옥에서 나올 테지만 저는 평생 이 후회 속에서 살아야 하니까요.